인도네시아. 1000개의 섬을 가진 나라로 불리는 이곳은 매 순간이 새로운 모험처럼 느껴지는 신비로운 곳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휴양지의 천국인 발리뿐만 아니라 아름답고 재능 있는 여성들의 고향으로도 알고 있지만, 사실 인도네시아는 낮은 생활비 덕분에 여행객과 은퇴자들에게도 매우 인기 있는 나라입니다. 이곳에서의 생활비는 미국의 약 30% 수준에 불과합니다. 인도네시아는 오랜 전통과 다채로운 문화를 자랑하면서도 현대적인 분위기와 역동적인 에너지를 함께 지닌 나라입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나라의 특별한 이야기들을 알아보고 인도네시아에서의 생활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도네시아는 1000개의 섬뿐만 아니라 적도 위에 위치한 에메랄드 보석이라고도 불립니다. 그 이유는 197만 5,400 스퀘어 킬로미터의 넓은 국토를 뒤덮고 있는 푸르른 열대우림 때문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아시아에서 네 번째로 큰 나라이며 2024년 최신 통계에 따르면 약 2억 8,500만 명이 이곳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공식 언어는 인도네시아어이며 학교, 정부기관, 대중매체에서 널리 사용됩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에는 1,300개 이상의 다양한 민족이 존재하며 700개가 넘는 토착 언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는 자신들의 모국어를 사용하고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인도네시아어를 사용하는 이중언어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적도 위에 위치해 있어 열대 몬순 기후를 가지고 있으며 뚜렷한 건기와 우기로 나뉩니다. 이 나라의 여성들은 자연스러운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섬세한 문화적 감각으로도 유명합니다. 전통 의상인 끄바야와 사롱 바티크는 우아한 자태를 더욱 돋보이게 하며 동시에 인도네시아의 다양한 문화를 잘 보여줍니다. 끄바야는 원래 15세기경 왕족과 귀족들이 입던 전통 의상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일상 속에서도 널리 입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여성들의 국가 전통복으로 자리 잡았으며 이를 더욱 완벽하게 하기 위해 머리핀, 반지, 팔찌, 목걸이, 귀걸이와 같은 액세서리들도 필수적으로 착용됩니다. 이러한 전통 의상은 문화축제, 기념일, 국가적 행사, 결혼식과 같은 중요한 자리에서 주로 착용됩니다. 또한 인도네시아의 한 항공사는 개량형 끄바야를 여성 승무원의 유니폼으로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적인 도시 지역과 젊은 세대 사이에서는 서구식 패션과 현대적인 옷차림이 점점 더 인기를 끌고 있으며 이는 세계화의 영향을 반영하는 모습입니다. 인도네시아 여성들은 건강하고 빛나는 피부, 매력적인 크고 또렷한 눈, 그리고 풍성한 검은 머리카락을 지니고 있어 우아하고 기품 있는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그들은 강인하고 독립적이며 일과 가정의 균형을 능숙하게 조절할 줄 압니다. 최근에는 많은 여성들이 사회에서 성공을 거두며 자신의 지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약 32%의 여성이 대학 학위를 가지고 있으며 2020년 세계 성격차 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153개국 중 85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최근 몇 년간 특히 경제와 비즈니스 분야에서 성평등이 크게 개선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매년 4월 21일은 까르띠니의 날로 인도네시아 여성들을 기리는 기념일입니다. 2019년에는 까르띠니 탄생 140주년을 맞아 중부 자바에서 2만 5천 명의 여성들이 전통 의상을 입고 함께 르바나 북을 연주하며 이부 끄따 까르띠니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공연은 인도네시아 기록 박물관에서 공식적으로 기록을 세운 바 있습니다. 더 나아가 현대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점점 더 많은 인도네시아 여성들이 국제적인 친구를 사귀거나 외국인과 결혼을 희망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과 유럽 남성들과의 만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인도네시아 여성과 외국인 남성의 결혼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자카르타, 수라바야, 발리와 같은 대도시에서는 국제 커뮤니티의 영향으로 그러한 경향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한 해 동안 약 13,000명의 인도네시아 여성이 외국인과 결혼했습니다. 이러한 만남은 인도네시아 내 외국인 커뮤니티를 통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약 40%는 네트워킹 이벤트나 페이스북 같은 SNS 또는 온라인 데이팅 앱을 통해 형성됩니다. 요즘은 탄탄, 범블, 틴더와 같은 신뢰할 수 있는 데이팅 앱들이 인도네시아 여성들 사이에서 점점 더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카르타를 탐험해 보겠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수도인 자카르타는 활기차고 다양한 매력을 지닌 도시로 유명한 관광 명소와 흥미로운 엔터테인먼트 공간이 가득합니다. 그 중에서도 꼬따뚜아 또는 올드타운 자카르타는 인도네시아 수도의 풍부한 역사와 식민지, 시대의 유산을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장소입니다.
코타 또아는 자카르타 북부에 위치하며 과거 바타비아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네덜란드령 동인도 수도의 중심지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오래된 거리는 잘 보존되어 있으며 자카르타의 과거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곳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아름다운 건축물과 다채로운 문화, 시대를 초월한 매력을 직접 경험할 수 있습니다. 코타 또아의 중심에는 빠타일라 광장이 자리하고 있으며 식민지 시대 스타일의 건물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광장은 거리 공연, 예술 전시, 다양한 길거리 음식으로 항상 활기 넘치는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자갈이 깔린 거리와 고풍스러운 가로등은 마치 17세기로 되돌아간 듯한 아늑한 감성을 선사합니다. 광장 주변에는 꼭 방문해야 할 명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인 자카르타 역사박물관은 작은 항구에서 시작해 현대적인 대도시로 성장한 자카르타의 발전 과정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관광을 마친 후에는 카페 바타비아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 카페는 오래된 건물에 자리 잡고 있으며 나무 인테리어와 빈티지 사진들로 가득 차 있어 고풍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또한 관광객들은 알록달록한 빈티지 자전거를 빌려 거리를 누비거나 작은 시장에서 전통 수공예품과 골동품을 찾아보는 즐거움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자카르타의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독특한 문화 중 하나가 바로 커피 문화입니다. 이곳에서 카페는 단순히 커피를 마시는 공간이 아니라 친구들과 만나고 창의적인 업무를 하며 다양한 문화 행사가 열리는 특별한 장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혹시 사양고양이의 소화 과정을 거친 커피를 마셔본 적이 있나요? 그것이 바로 세계에서 가장 비싼 커피 중 하나로 알려진 꽃비 루왁입니다. 이외에도 인도네시아에는 전통적인 꽃비 뚜브룩과 깊은 풍미를 자랑하는 꽃비 따릭이 있으며 각각 독특한 맛과 향을 선사합니다.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단순히 커피를 마시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지역에서 생산된 커피 원두를 소중히 여기며 즐깁니다. 특히 가요, 또라자, 자와와 같은 지역의 커피는 각기 다른 향과 개성을 지니고 있어 커피 애호가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커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세대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며 전통과 현대를 연결하는 중요한 문화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해질 무렵 진한 커피 한 잔을 음미하며 좁은 골목을 빠져나오면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도로 위를 가득 메운 차량의 소음과 화려한 네온 사인이 만들어내는 활기찬 분위기는 도시의 밤을 더욱 특별하게 만듭니다. 특히 자카르타의 밤을 제대로 즐기려면 꼭 방문해야 할 곳이 있습니다. 바로 야시장과 먹거리, 거리로 유명한 빼째농안입니다. 이곳은 밤이 깊어질수록 더욱 활기를 띠며 현지인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어울려 다양한 길거리 음식을 즐기는 곳입니다. 빼째농안은 자카르타 중심에 위치한 야시장으로 특히 신선한 해산물과 다양한 현지 별미로 유명합니다. 이곳은 밤이 되면 더욱 활기를 띠며 자카르타의 야식 천국이라 불릴 정도로 풍부한 길거리 음식 문화를 자랑합니다. 이 활기찬 거리에는 작은 레스토랑, 길거리 노점, 이동식 푸드카트가 줄지어 있으며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미식을 제공합니다. 네온 사인이 화려하게 빛나고 요리하는 소리와 풍성한 음식 향기가 어우러져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덕분에 현지 주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에게도 큰 사랑을 받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야시장을 제대로 즐기려면 저녁 7시 이후에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사람이 몰리기 시작하며 신선한 음식이 가장 많이 준비됩니다. 대부분의 노점에서는 카드 결제가 불가능하므로 현금을 챙겨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손님이 많은 가게를 선택하는 것이 좋은데 이는 보통 맛과 가격 면에서 신뢰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해산물을 주문할 때는 무게에 따라 가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미리 가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활기찬 외국인 커뮤니티가 형성된 나라로 주로 자카르타, 발리, 수라바야 같은 대도시에서 많은 외국인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외국인 커뮤니티는 다양한 국적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어 다문화적인 환경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생활비는 많은 선진국보다 훨씬 저렴하지만 도시와 생활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자카르타와 발리 같은 지역은 비교적 높은 생활비가 필요하지만 작은 도시에서는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생활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들에게는 여러 분야에서 취업 기회가 열려 있으며 특히 영어 교육, 관광 산업, IT 분야에서 많은 기회가 제공됩니다. 영어 강사는 가장 인기 있는 직업 중 하나이며 IT 산업은 빠르게 성장하면서 세계 각국의 인재를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거주하고 일하기 위해서는
비자와 노동 허가를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 과정은 다소 복잡하고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지만 비교적 저렴한 생활비, 다양한 기회, 그리고 풍부한 문화적 매력 덕분에 인도네시아는 많은 외국인들에게 매력적인 정착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도시의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 속으로 떠나기 위해 발리로 향했습니다. 이곳에서 드넓은 푸른 바다와 울창한 열대우림을 만끽하며 자연과 하나 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발리는 신들의 섬으로 불리며 아름다운 백사장, 푸르게 펼쳐진 계단식 논, 그리고 웅장한 화산으로 유명합니다. 이곳에서는 청량한 공기와 시원한 바닷바람을 느끼며 섬이 간직한 원시적인 아름다움을 직접 경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계단식 논은 한 폭의 그림처럼 펼쳐져 있으며 싱그러운 초록빛의 벼가 자라나는 모습과 황금빛으로 물든 수확기에 풍경이 감탄을 자아냅니다. 인도네시아는 수백 개의 크고 작은 섬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중 세계에서 6번째로 큰 섬인 수마트라는 자연과 문화를 사랑하는 이들에게 완벽한 여행지입니다. 수마트라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 중 하나는 세계에서 가장 큰 화산호인 토바 호수입니다. 호수 한가운데에는 사모시르 섬이 자리하고 있으며 이곳은 바탁 토바족의 독특한 문화를 간직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수영이나 카약을 즐기며 호수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통 마을을 탐방하며 지역 문화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야생 동물을 사랑하는 이들에게는 북부 수마트라에 위치한 구능 루우세르 국립공원이 최고의 여행지입니다.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다양한 생태계를 보유한 보호구역 중 하나로 희귀한 수마트라 오랑우탄을 비롯해 다양한 야생 동물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부키팅기, 두 개의 화산 사이에 자리 잡은 이 작은 마을은 미낭카바우족의 전통 건축 양식인 루마가당과 현지 별미인 렌당으로 유명합니다. 이곳의 울창한 열대우림을 따라 트레킹을 하다 보면 오랑우탄, 코끼리, 코뿔소, 그리고 다양한 희귀한 조류들을 직접 관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파다르 섬은 코모도 국립공원의 일부로 인도네시아의 천국이라 불리는 곳입니다. 파다르 섬은 3가지 색깔의 해변으로 유명합니다. 백사장, 흑사장, 그리고 독특한 분홍빛을 띠는 핑크비치가 바로 그것입니다. 핑크비치는 붉은 산호와 하얀 모래가 섞이며 형성된 자연의 경이로움으로 전 세계에서도 보기 드문 아름다움을 자랑합니다. 이곳은 투명한 바닷물과 어우러져 완벽한 휴식과 수영, 그리고 사진 촬영 명소로 손꼽힙니다. 이 섬의 가장 큰 하이라이트는 바로 정상에서 바라보는 장관입니다. 트레킹 코스를 따라 정상에 오르면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는 언덕들과 초승달 모양의 해변이 펼쳐지며 에메랄드빛 바다가 어우러진 장엄한 풍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인도네시아에서도 손꼽히는 최고의 뷰포인트로 잊을 수 없는 순간을 사진에 담기에 완벽한 장소입니다. 인도네시아를 방문한다면 다채로운 색감과 흥겨운 분위기의 전통 축제들도 놓치지 마세요. 발리의 힌두교 신자들에게 가장 신성하고 중요한 축제 중 하나는 네피이며 침묵의 날로도 알려진 사카력 새해 기념일입니다. 네피는 매년 3월에 열리며 마음을 정화하고 부정적인 에너지를 몰아내어 인간과 자연의 균형을 되찾는 깊은 의미를 지닙니다. 축제는 네피 전날 밤에 진행되는 오고오고 의식으로 시작됩니다. 주민들은 악령을 상징하는 거대한 괴물 인형을 거리에 내세워 행진하며 마지막에는 이를 불태움으로써 애군을 쫓고 평온한 새해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네피 당일, 발리 전체는 24시간 동안 절대적인 침묵에 빠집니다. 모든 활동이 멈추고 누구도 밖으로 나가지 않으며 전기 사용과 소음 발생이 금지됩니다. 심지어 공항도 문을 닫고 거리는 텅 비어 있으며 섬 전체가 고요한 평화 속에 잠깁니다. 이후 주민들은 가족과 함께 새해를 맞이하는 작은 의식을 치르며 서로 따뜻한 덕담을 나누고 전통 음식을 즐깁니다. 네피는 명상과 사색을 통해 내면을 돌아볼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며 발리만의 독특한 정적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손으로 음식을 먹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인도네시아에서는 단순히 손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이를 하나의 문화로 여깁니다. 이 전통은 마칸 탄간이라고 불리며 수마트라, 자바 등의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현지인들은 손으로 직접 음식을 먹으면 요리의 온도와 질감을 더욱 생생하게 느낄 수 있고 음식과 더욱 깊은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문화는 특히 나시 빠당이나 빼첼 같은 요리를 먹을 때 두드러지며 밥과 반찬, 소스를 손으로 직접 섞어가며 맛을 즐깁니다.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손으로 음식을 먹을 때는 반드시 오른손만 사용해야 합니다.
이는 청결과 존중을 의미하는 중요한 규칙이며 종교적인 가치와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한 식사 전후에 손을 깨끗이 씻는 것은 기본적인 예절로 여겨집니다. 여러분은 손으로 음식을 먹어본 적이 있습니까? 만약 경험이 있다면 그 느낌을 공유해 봅시다. 인도네시아에는 대표적인 음식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나시 고랭은 이 나라의 자부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시 고랭은 진한 풍미가 특징인 인도네시아식 볶음밥으로 달콤한 간장인 끝장마니스와 해산물 또는 채소를 함께 볶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보통 반숙 계란 프라이가 올려집니다. 바삭하게 튀긴 마늘과 양파, 매콤한 고추가 어우러지며 강렬한 향을 내뿜어 누구든지 쉽게 반할 수밖에 없는 맛을 만들어냅니다. 보통 오이와 토마토가 곁들여져 풍미의 균형을 맞추며 길거리 음식점부터 고급 레스토랑까지 인도네시아 어디에서나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에는 특별한 샐러드인 가도가도도 있습니다. 이는 고소한 땅콩 소스와 함께 즐기는 채소 샐러드로 채식주의자들에게도 인기가 많습니다. 삶은 양배추, 깍지콩, 숙주나물 등이 두부, 삶은 달걀, 바삭한 크래커와 함께 제공됩니다. 진한 땅콩 소스가 전체적인 맛을 더욱 깊고 풍부하게 만들어 누구나 한 번쯤 꼭 맛봐야 할 음식입니다. 이처럼 단순하면서도 독창적인 맛을 가진 요리들은 말로는 완벽히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직접 인도네시아에 가서 현지의 맛을 경험해야만 그 진정한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을까요? 대답은 분명합니다. 그들은 따뜻하고 친절합니다.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환대와 배려심이 깊기로 유명하며 한 번이라도 이곳을 방문한 사람들은 그들의 따뜻한 미소와 친근한 태도에 깊은 인상을 받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상대방을 환영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며 간단한 인사부터 정성껏 차린 식사까지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서 환대의 문화를 엿볼 수 있습니다. 특히 공롱이라는 환영의식을 통해 공동체 정신을 강조하며 조화로운 인간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또한 직접적인 대립을 피하고 부드러운 어조로 대화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따뜻함은 음식 문화에서도 나타납니다. 매운 소스를 좋아하는 그들의 식습관에서 삶을 즐기는 방식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산발이며 다양한 종류의 매운 칠리 소스로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거의 모든 음식에 곁들여 먹을 만큼 열광합니다. 인도네시아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다채로운 색깔로 채워진 한 폭의 그림을 감상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의 친절함, 강인한 정신력, 그리고 활기찬 문화는 여행이 끝난 후에도 오랫동안 마음속에 남을 것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의 생활은 경제적으로 매우 합리적이며 특히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더욱 그렇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주거비는 비교적 저렴한 편이며 도심에서 원룸 아파트를 임대하는 경우 월 6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이며 외곽 지역에서는 30만 원에서 50만 원 수준입니다. 반면 미국에서는 같은 조건의 아파트가 도심에서 200만 원에서 270만 원 이상에 달할 수 있습니다. 전기, 수도, 인터넷 같은 기본 생활비도 저렴한 편입니다. 85평방미터 아파트의 월 평균 공과금은 약 9만 원이며 60MB/s의 고속 인터넷 요금도 월 3만 5천 원 정도면 충분합니다. 식비도 매우 합리적입니다. 현지 식당에서 한 끼 식사는 약 2,500원에 불과하며 중급 레스토랑에서 두 사람이 3코스 요리를 즐길 경우 2만 원 정도면 됩니다. 반면 미국에서는 저렴한 한 끼 식사도 2만 원 이상이며 중급 레스토랑의 식사는 8만 원에서 10만 원에 달합니다. 교통비도 저렴합니다. 대중교통 1회 이용 요금은 약 400원이며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약 1,000원 수준입니다. 또한 그랩과 고잭 같은 차량 호출 앱을 이용하면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이동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여가 및 건강관리 비용도 서구권 국가들보다 훨씬 낮습니다. 피트니스 센터 멤버십은 월 33,000원이며 영화 관람료는 4,200원, 치과 진료비는 25,000원에서 20만 원 정도로 미국에 비해 훨씬 경제적입니다. 전반적으로 인도네시아에서의 생활비는 월 70만 원에서 140만 원 정도로 생활 방식과 거주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면 미국에서는 같은 수준의 생활을 유지하려면 최소 270만 원에서 400만 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비용이 낮으면서도 양질의 생활을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인도네시아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경제적이면서도 균형 잡힌 삶을 원하는 여행객들에게도 이상적인 목적지입니다. 인도네시아 비자 신청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지만 필요한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고 각 단계별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만약 이곳에서 거주하거나 일할 계획이 있다면 원활한 경험을 위해 미리 정보를 충분히 조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자 처리 기간은 보통 3일에서 7일 정도 소요되며 비자 유형과 제출한 서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취업비자, 거주비자 혹은 은퇴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직업이나 재정 상태를 증명하는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 체류를 계획하고 있다면 출국 최소 2주 전까지 비자 요건을 철저히 확인하고 준비해야 불필요한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합리적인 생활비와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인도네시아. 당신은 이곳에 정착하고 싶습니까? 만약 원한다면 한 번, 원하지 않는다면 0번을 선택하고 그 이유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제 우리의 인도네시아 탐험도 마무리되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이 콘텐츠가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 공유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아름다운 이 나라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납시다.